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3 학생들이 오늘 등교 개학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4만 2천여 명이 등교 대상인데 개학을 앞두고 각 학교는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18 관련법 처리를 잇따라 약속하고 있지만 민감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 기념사에서 가해자들의 고백을 요구한 배경에는 고백을 전제로 가해자를 사면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델이 고려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에서는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이미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차례 연기된 등교 개학이 오늘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학교 내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게 관건입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는 한 곳뿐입니다. 발열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표시된 지점에서 2m 간격을 유지한 채 한 줄로 기다려야 합니다. 발열 검사에서도 37.5도 미만으로 측정되어야만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됩니다. 계단과 복도에서는 2m 거리를 유지한 채 일방 통행하거나 우측 통행을 해야 하고 교실에서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린 시험 대형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로 앉는 등 최대한 간격을 유지한 채 식사를 합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측 통행을 기본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등 학생 4만 2천 명의 등교 개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차례 연기 끝에 맞는 등교 개학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교육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급의 30%가 30명 넘는 과밀 학급인 등 간격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상 1m 이렇게 떼는 것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교실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결국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가 감염 예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3 등교 개학으로 드러날 방역망의 허점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신청률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어제까지 60만 5천여 가구 가운데 43만 9천여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2,807억 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된 선불형 상생카드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는 지역화폐를 만드는 조폐공사에 전국 각지의 제작 의뢰가 밀려들면서 상생카드 수령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부터는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처럼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네, 한편 이전에 접수받았던 광주시 가계 긴급 생계비도 순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류미수 사회복지과장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그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를 오프라인에서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때처럼 혼잡하지는 않았는지 예. 초반처럼요. 어땠습니까? 우리 광주의 전 지급 대상 가구가 61만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7만 6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현금 지급을 완료해드렸고요. 또 8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카드사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35만 가구 정도가 신청을
신청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걱정한 만큼 큰 그런 혼잡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오부제도 많이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카드가 부족해가지고 다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제 700억 원 정도 카드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동을 방문하시면은 현장에서 즉시 교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금을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카드사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시면은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네. 신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세대주가 본인 카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생카드를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예, 광주 상생카드가 지역 상품권 특성상 무기명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말정산이랄지 분실 재발급 또 사용내역 조회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사용자 등록은 광주은행 홈페이지랄지 또 영업증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기명 등록 후 분실을 하시면은 광주은행 콜센터랄지 은행 창구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실했을 경우 이런 구제책 있으니까 활용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광주시에서 주는 가계 긴급 생계비도 한창 배분 중인데 현재 지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당초 저희들이 26만 가구 정도 그리고 9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월 8일까지 이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결과 약 52만 가구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이 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여기 느끼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약 26만 가구 약 9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미 상생카드를 지급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70% 상당 이미 가계에 도움이 돼서 소비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약 220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4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을 해서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시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슈퍼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지만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5.18 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 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약속처럼 21대 국회에서 왜곡처벌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곡처벌법이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5.18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최근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면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야당보다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될 경우 5.18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법의 처리라든지 기타 지원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인 이점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슈퍼여당의 약속으로 5.18 관련법 개정이 호기를 맞은 건 틀림없어 보이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 기념식에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인종차별 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로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인권 침해를 고백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어장에 새조개가 나타나면 많게는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 이 새조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수익이 큰 만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A어촌계 어장에 새조개가 출몰한 건 지난 2018년 봄. 어민들은 그해 11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을 결산하는 어촌계 총회에선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촌계장이 조개를 시세보다 헐값에 넘겼다며 결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혹을 좀 뭡니까 풀어달라고 이 어촌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회의가 난상 토론이 되면서 회의가 항상 원만하게 끝난 적이 없어요. 불신만 더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촌계 내에서는 각종 진정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붕농성에 어촌계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로 받아쳤고 최근에는 새조개 횡령 진정서가 접수돼 해경의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해가지고 다 회의 끝나가지고 아무 다 이런저런 이런저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주민들 돈 다 나눠주고 회의하고 끝났는데. 올 3월에는 전남 광양만 인근의 모 어촌계에서도 새조개 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말썽이 불거져 해경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어촌계에 비위를 신고해 새조개 채취 허가가 말소됐다며 폐류 유통업자가 어촌계장을 폭행한 겁니다. 2014년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도 이웃 어촌계에만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남해안 봄바다의 대표 별미 새조개. 고가에 팔로 걱정도 없는 이른바 돈조개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을 갈등으로 멍들게 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동 기본권에 관한 사건이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참교육 실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